한국은 정말 오묘한 느낌을 풍겨. 차가운 기계면 기계지. 왜 그런 기계가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은하철도 999를 기억하시나요? 메텔이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인조인간 메텔의 겉모습은 사람과 구별이 안 되었죠. 고도로 발전해 있을 미래, 어쩌면 만화처럼 기계들이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마음이 따뜻해봐야 얼마나 따뜻하고 감정이라는 걸 느껴봐야 얼마나 느끼겠냐 생각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메텔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사연도 북유럽 핀란드에서 한국을 찾아온 사연의 주인공이 핀란드와는 다르게 첨단 도시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핀란드보다 더 따뜻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계처럼 차가울 줄 알았던 한국에서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뻔한 황당한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핀란드 여자 헤이디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 키리아를 만나러 한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고 쉽게 가기 어려운 나라인 한국인 만큼 후기 하나하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게 된 이야기부터 천천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12월에 한국에 다녀오려 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날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키리아가 체감상 한국이 더 추운 날도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한국은 위도상으로 핀란드보다 훨씬 아래 있는 나라인데 더 추운 날이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기온만큼은 핀란드가 조금 더 낮은 편이지만 한국도 강추위 속바람이 같이 부는 날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소재의 빳빳한 옷들을 즐겨 입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틈을 막기 위해서 목도리를 하는 경우나 여러 겹으로 옷을 겹쳐 입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바람을 막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보온엔 신경 쓰는 옷차림인데 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간에 캠핑하거나 교외 지역에 나갈 때 입을 만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빳빳한 소재로 된 옷들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너무나 잘한 일이 되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걸어 나갔고 자동문이 열림과 동시에 강한 바람이 들이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추위라고 하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고 그 누구보다 추위쯤은 견뎌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국의 겨울은 바람이 섞여 있어서 정말 색다른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날씨를 맞이하게 되었고 조금 추워서 놀라기는 했지만 기분 좋은 여행을 시작하러 왔기 때문에 한국의 찬바람이 나를 환영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친구네 집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오는 사람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알기 쉽게 안내 표지가 되어 있었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 친구를 보러 한국에 왔는데 친구는 어디 가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거냐고 물으실까봐 작은 변명을 대신 해드리자면 제가 도착한 날짜가 하필 키리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치러지는 날이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원래는 너무 당연하게도 공항까지 마중 나와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굉장히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는 혼자 한국의 첫인상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느껴본 한국의 첫인상은 너무 쾌적하고 기분 좋아서 키리아가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리 키리아에게 집 주소와 핸드폰에 찍힌 지도를 보면서 키리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서 이동을 했는데요. 2번 지하철을 갈아타가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가기 전 화장실에 들러서 볼일을 보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핀란드에서 습관처럼 저는 따뜻한 온수 쪽으로 최대한 수도꼭지를 돌리고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나 놀라버렸죠. 아주 강하고 두꺼운 물줄기가 내뿜어져 나왔고 심지어 그 물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에, 지하철처럼 공공시설에서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만 것이죠. 사실 그 뜨거운 물에 살짝 데여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국 지하철은 어떻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풍기는지 신기했었고 처음 보는 이상한 소재로 된 벽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로 미래도시에 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날씨가 추운데 바람도 많이 불었지 처음 느껴보는 도시 분위기는 미래지향적이라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까지 들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따뜻한 물에 최대한 수도꼭지를 돌리고 들어야 그나마 조금 덜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 뜨거운 물줄기를 보고 제가 느끼고 있던 차가울 것 같은 한국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오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의 볼일을 다 마치고 지하철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관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이미 눈이 한번 내리고 난 뒤라서 그런지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서울은 복잡한 도시처럼 보였고 높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길거리에는 사람이 넘치는 매우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지하철역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엄청난 곳이 있었다는 게 신기해서 놀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제 손에는 지도를 켜놓은 핸드폰 화면이 있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내가 키리안의 집에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요.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고민이었어요. 한국이 막상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길은 매우 똑바로 뚫려 있었고 시야도 탁 트여 있어서 지도만 있다면 길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키리아의 집으로 갔고 키리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밀번호를 눌러가며 문을 열 수 있었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편이기는 한데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어떤 집에서는 거실에서 신발을 신어도 되고 또 어떤 집은 거실에서도 안 되는 집이 있는 것처럼 집마다 규칙이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몰라도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집안 바닥보다 더 낮은 높이에 그런 공간을 분리해놔서 처음 한국의 실내를 경험해 본 사람도 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렇게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놀라버렸지 뭐예요. 키리아는 제가 미리 올 것을 생각해서 집안 난방을 가동시켰고 바닥이 따뜻한 한국의 집은 정말로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바닥에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한번 바닥에 누워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리아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키리아도 집으로 왔는데요. 오랜만에 키리아와 반갑게 인사하고 키리아는 한국에 온 저를 환영해 주었죠. 그리고 키리아에게 이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너무 획기적인 게 아니냐며 이야기를 꺼냈더니 글쎄 키리아는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는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집안 바닥에서는 이렇게 눕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디에 가든지 실내에서는 항상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난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눈이 따가울 만큼 건조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모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목조 건축물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부분 튼튼하게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들이었고 그 안에 난방을 해서 보온의 강점을 가진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사는 사람은 쇼핑몰 같은 데 갈 때에 추운 겨울에도 생각보다 옷을 두껍게 껴입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핀란드도 긴 겨울을 가지고 있고 추위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처럼 잘 만들어진 나라였다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보조 배터리가 꼭 필요했는데요. 핀란드에서 짐을 챙겨올 때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챙겨오지 않아서 한국에서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근처 쇼핑몰에서 구경을 하던 중에 재미있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보조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인데 전원을 켜면 가운데 부분이 따뜻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보조 배터리 말이에요. 사실 전기로 열을 낼 수 있고 보조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 전기를 조금 사용해서 보온까지 챙길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너무나 재미있고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그 제품이 신기해서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충전도 잘 되고 용량도 충분해서 그런지 정말 요긴하게 쓰고 다녔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리안의 집에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핀란드에는 출시되지 않은 물건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우선 물걸레와 청소기가 한꺼번에 탑재되어 있는 한국 브랜드의 청소기 하나로 한국의 방을 청소하고 곧바로 물걸레 키트를 부착해서 같은 청소기로 물걸레질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정말 획기적이었고요.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바닥이 따뜻하니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조금은 끈적이거나 미끌거리던 바닥이 그 청소기와 물걸레질 한 번이면 너무 깨끗해졌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리고 키리아는 예쁜 서류 가방 같은 것을 들고 다니다가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열면 TV가 되어버리는 마법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대기업 제품이라고 하던데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그걸 소비자도 구매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은 틈새 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일 텐데 한국은 핀란드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소비층도 다양하니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던 모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나보기 쉬웠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일회용권을 구매하면 특히 지하철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교통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반납하면 또 동전으로 반환금을 돌려주는 제도도 있어요. 종이로 낭비되는 자원을 아끼자는 취지인데 보관하기도 더 편하고 색깔도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얼마나 이쁜지 저는 두 색상 하나씩 기념품으로 챙겨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핀란드와 너무나 다른 환경이에요. 매번 모든 것이 새롭고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키리아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게 많아서 매일같이 구경하는 재미로 살았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익숙해지고 더 이상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들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정말 신기한 세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리아는 저에게 재미있는 곳을 한 곳 더 소개시켜 주었어요. 정말 아주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거주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호기심 깊은 장소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요.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찜질방이라는 내부 공간에 들어가면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다양한 시설, 다양한 먹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목욕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우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우나는 핀란드에서도 자주 즐기는 것이고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 줄 몰랐는데 사우나를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이 이 사우나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각각 방에는 다른 컨셉의 사우나의 다른 온도, 다른 습도를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조하고 높은 온도의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역시 한국에도 그런 방이 있더군요. 저는 거기서 키리아와 한참 동안 앉아서 사우나를 즐겼어요. 한국의 겨울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뭔가 더 추운 기분이었는데 얼어붙은 기분을 싹 녹여줄 만큼 한국의 사우나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가볍게 샤워를 하고 또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는 탕에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는 그런 재미있는 놀이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컨셉의 온탕에 들어가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한 가지 사우나, 한 가지 탕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은 즐겁게 그걸 즐기거든요. 다른 컨셉의 사우나나 온탕에 들어가기 위해 추운 겨울길을 뚫고 한참을 이동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장소에서 여러 곳에 다녀가 본 것처럼 체험이 가능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찜질방이라는 남녀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용 공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다양한 찜질들을 체험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엔 식사나 간식을 파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식혜와 구운 계란을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처음 구운 계란을 봤을 땐 계란이 어떻게 갈색빛이 나지? 분명 익은 계란이 맞을 텐데 어떻게 흰색이 아닌 갈색 계란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식혜라는 음료 역시도 무슨 맛일지 상상을 못했는데요. 밥알이 둥둥 떠다니며 조금은 탁한 색상을 내는 이 음료가 과연 맛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한 마음 반, 기대되는 마음 반으로 식혜와 구운 계란을 먹었는데요. 이건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식혜는 조금은 달달하면서도 시원했고 구운 계란 역시도 고소하면서도 달달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 충분한 놀거리가 많았어요. 내부 구경하는 재미도 컸고요. 가볍게 낮잠을 잘 수도 있었죠. 해질녘이 되어서 저희는 찜질방 이용을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밖에는 이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금방이라도 마비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키리아는 한국은 제설 분야에서 2등하라면 서러운 나라라며 눈 때문에 도로가 마비되는 경우는 몇 년에 하루 있을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친 듯한 폭설이 기습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면 기본적인 대응을 다 하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도로 바닥에는 이미 하얀 가루들이 흩뿌려져 있었으며 그것은 길이 얼어붙거나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골목에도 그 하얀 알갱이가 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알갱이 주변에는 눈이 녹아서 검은 바닥이 보이는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핀란드는 오히려 환경을 생각한다며 이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거든요. 교통사고가 여름철에 비해서 10배 이상 발생하는 핀란드지만 지나친 환경 걱정 탓에 국민들은 불편을 겪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합리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기초제설 작업을 해왔지만 제가 여기서 못 살 것 같은 환경을 마주치지는 않았거든요. 참 여러모로 한국에서는 신기한 것도 많았고 핀란드처럼 불필요한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의 한국 여행 동안 정말 미래 여행을 다녀오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겨울의 추운 날씨, 한국의 도시를 보고 차가운 느낌을 받았지만 알고 보면 그 어디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짧은 한국 여행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지금의 제 환경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는 여행이었어요. 키리아는 취직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한국으로 떠나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인데 그녀의 결정이 참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저도 최대한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글로 써보려고 노력했는데 한국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한국은 실제로 가보면 더 좋은 곳이고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다고 오해하실까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접어두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군가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또 즐겁게 읽는 독자가 될 테니 적극적으로 후기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